내용은 많고 참 답답하네요. 장관께서 아까 제가 온 후에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광고를 증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카이데일리요. 예, 스카이데일리. 네. 그런데요, 2024년 227건, 2024년 243건, 23년 4억 4,500만 원에서 24년 4억 6천만 원. 그런데 오래된 전통의 매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부 광고가 갔어요. 이게 정부 광고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네. 정부 광고가 갔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강효정 의원이 이야기했던 열동률, 클릭수, 아무런 기준이나 근거가 없어요. 누가 이거 집행했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장관께서 뭐 다른 정부 부처에서 직거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 심각한 발언입니다. 모든 정부 광고는 문화부 언론재단을 거쳐서 정부 광고가 집행돼야 되는데, 지금 장관께서 하신 말씀은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현상을 지금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 뜻인데요. 직거래라는 게 그 이야기잖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론재단은 직거래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계속해서 추적 모니터링해서 직거래를 막아야 되는 의무가 있죠. 조선일보 출신 김효재 이사장님, 의무가 있죠. 아니, 그 광고 문제는요, 저희들이 그 광고주에게 아이고, 어느 쪽에, 아니,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그래요, 알았어요. 광고주와 그 매체 간의 직접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협상이 아니고 직거래와 협상은 다른 내용이죠. 어떻게 언론재단 이사장 쪽만 가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꼬이나요. 하여튼 직거래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불편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지난번 전체에서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랬고 그 조선일보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반역 헌법 재판관을 토벌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검찰, 경찰 간부, 좌파 재판관, 너희들은 반란죄로 처단될 것임을 각오하라. 이게 버젓이 조선일보 광고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신문법 22조와 관련해서 폐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서울시청하고 언론에서 폐간의 문제를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저희들은 지금 뭐 조선일보하고의 이 문제는 일단 이것도 좀 수사가 진행되고 장관님, 있는 거죠. 쪽지 준 사람 네. 나보세요. 자, 쪽지 준 사람 자기 소개하시고, 기획조절실장입니다. 답해보세요. 장관님한테 쪽지 주고 그 정신 없이 하지 말고. 예, 모르겠어요? 등록 취소 권한은 이제 서울시에 있고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수사가 진행 중이면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언론사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언론 때문에. 자유를 존중한다. 예. 문체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문체부가 일관되게 유지했던 입장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장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언론을 규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어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실장?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예. 특히 장관님 오시고 나서는 더욱더 언론 자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다르지 말고. 장관님, 네. 문체부가 냈던 23년 9월 6일 그 보도자료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체부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의 생산, 유통과정 추적, 분석, 대응 조치 나서 장관, 조직적이고 추잡한 가짜뉴스의 카르텔 합작 사건이다. 신문법 위반 여부 검토 및 중대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 착수. 문체부는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 신문으로 집중 유통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교묘한 전파 과정 등 이번 사건 전반을 추적 살펴보고 있다. 문체부는 보도 내용 과정에서 신문법상의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그런 공작적 행태들이 조직적이고 추잡하게 악성진화해서 가짜뉴스 카르텔 합작 사건으로 등장했다. 언론의 신뢰와 공정성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사안이다. 문제의 가짜뉴스의 생산, 전파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카르텔적 역할 분담 의혹 등을 밝혀달라는 국민적 분노 부응하겠다. 이게요, 윤석열의 커피, 윤석열이 커피를 따라줬다라고 했던 가짜뉴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6일 날 냈던 보도자료입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도 가짜뉴스였어요. 범죄 집단 조선일보사 산하 월간조선이 야권의 윤 대장동 몸통 근거 윤석열 커피 김만배가 조작 하면서 윤석열 커피를 최초로 등장시킨 게 월간조선이었어요. 그리고 또 월간조선 단독 김만배 신앙님의 뉴스타파 전문위원 앞에서 윤석열 커피 운운하더니, 그리고 또 조선일보는요, 윤 커피 가짜뉴스, 민주당과 당시 친여 손잡고 확산시켰. 그러니까 문화부가 이렇게 받아요. 문체부 커피 가짜뉴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생산, 유통과정 추적 분석 대응 조치 나서, 그리고 바로 그날 검찰이 김만배 자택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더 황당한 건요, 그 다음날 서울시가요, 신문법 위반 상황 적극,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상황 적극 검토, 문체부와 협조하여 신문법 위반 상황 및 발행 정지 명령 등 조치 검토하면서 문체부가 하고 이야기한 것을 서울시가 받아서 오세훈의 서울시가 발행 정지 명령 6개월 이내 신문 등의 등록, 취소, 심판 청구 사유, 신문법 22조 제2항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지하게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하면서 서울시청, 오세훈의 서울시청에서 이렇게 신문법 22조 2항을 언급하면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자, 장관께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체부는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면 안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떡할까요, 이거? 커피, 네. 윤석열의 커피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월간조선, 그리고 헌법재판관 토벌 해야 된다는 강구를 실은 조선일보, 그 다음에 선관위 직원 및 민간인 99명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인 해커 99명, 어느 날 갑자기 또 중국인 간첩 99명, 어느 날 갑자기 또 오키나와, 어느 날 갑자기 FBI까지 나왔던 이 거짓말들, 그리고 각종 간첩설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발행 목적에 현저히 위반되면 그 당시에 문체부의 그 기계로 서울시청과 협의해서 월간조선, 스카이데일리, 조선일보 등록 취소, 심판 청구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당연히요.
있어요. 내란 폭동을 비유하는 조선일보, 그리고 완전히 국민들을 속였던 월간조선의 윤석열이 급히 타줬다라고 어느 누구도 김만배도 신앙님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내용을 김만배 신앙님이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뉴스타파 받아쓰기 했던, 인용했던 모든 방송사 그렇게 지잡듯이 문체부가 나서서 지잡았잖아요. 지잡듯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이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이 좀 다르고요. 잠깐만요. 이게 제가 아니, 있을 때 뭐 이런 일이 장관님한테 내가 말씀 듣는 거죠. 실장, 일어나 보세요. 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정권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의 자유를 헌법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보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론의 자유는 누누이 말씀드렸죠. 가짜뉴스 살포의 자유가 아니라고요. 범죄 행위라고 가짜뉴스 살포는, 그죠? 그리고 내란 폭동의 비호는 범죄 행위고 내란죄라고요. 자, 그랬을 때 문화체육부가 윤석열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권력을 쥐고 휘두를 때는 도대체 언론 자유 어디로 갔던 거예요? 헌법의 가치 어디로 갔어요? 헌법의 정신 어디로 팔아먹었냐고. 당신들이 내놨던 보도자료 아니야? 내가 쓴 보도자료 아니잖아요. 문체부 윤석열 급히 가짜뉴스의 생산유통 과정 추적 분석 대응 조치. 문체부가 썼던 보도자료잖아요. 이 보도자료 누가 썼어요? 실장, 예. 이 보도자료 누가 썼냐고요? 어느 부서에서 썼어요? 그 부서 국장 일어나 보세요. 본인이 썼어요? 누가 썼어요? 당시 국에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헌법적 가치를 장관도 실장도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범죄이면 정부가 고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부가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적 권한이 있잖아요. 서울시청과 협의해서 반정지 명령을 내리든 세관 심판 청구를 하든 그 수단들을 안 쓰고 계속해서 방치하니까 문화부가 가짜뉴스에 발음지고 방조자고 비호자가 된 거 아니에요? 왜 아무도 반성을 안 해요? 반성하는 사람 왜 없어요? 아무도 왜 책임을 안 져요? 자, 양문섭 의원님, 예, 정리해 주시고요. 예. 저기 의원님, 지금은 이런 일은 안 일어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제재할 수 있는 여러 기관에서 제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수사 의뢰를 할 만한 사유면 수사 의뢰를 하고, 그런 건 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왜 안 일어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그런 것처럼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는 저는 대응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슨 자료를 보도 자료를 내거나 그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그거는 경고도 받고 수사 의뢰도 돼 있잖아요, 지금. 예. 문화체육부가 내는 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예. 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했고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선생 비하 한 편, 그 다음에 12.2구 제주 항공 참사, 대남 공작설, 외신 기자, 간첩설, 스카이델리가 썼던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버젓이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정부가 구경만 해요? 자, 지적된 네네. 자유를 해석하는다고요? 이 범죄 행위를 계속 방치하고 비호하는 게 아니고 아니, 충분히. 양문섭 의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추가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